투자는 확률입니다. 확률의 게임인데 이렇게 확률이 떨어지는 또는 확률이 50대 50인 이런 것은 하면 안 되죠. 거의 확률이 90% 이상 되어야 투자를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투자죠. 반갑습니다. 구만수입니다. 잘들 지내십니까? 질문들이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동영상 강의를 찍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투자자들의 관심 영역입니다. 한국전쟁을 치르고 나서 전후 복구 시대에 압축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건축물들이 없습니다. 쓸고 닦고 한다고 해서 물리적인 노후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성이 좋아야 됩니다. 사업성이 좋으려면 일반 분양할 때 시장 상황이 좋던가 위치가 굉장히 좋아서 설령 1:1 재건축을 하더라도 시세보다 더 높게끔 비용을 들인 것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면 당연히 그쪽은 재개발 재건축이 되죠. 반면에 또 사업성이 없는 곳, 그러한 곳이 되지 못하는 곳들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지원을 해도 실제적으로 사업 경비까지 지원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사업성 있는 곳만 갈 수 있고 사업성 없는 곳은 못 갑니다. 또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그 구역 내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난 이해관계가 있어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재건축을 해서 추가 분담금을 들더라도 빨리 재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데, 이에 반해서 상가를 가지고 계신다던가 넓은 대지를 가지고 있어서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던가, 아니면 이미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임대소득을 올리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죽어도 나는 그거 재개발 못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입장이 틀리니까요. 또 간의 입장도 틀려요. 시의 컨디션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 권장하는 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시장님의 어떤 그런 생각에 따라서 원주민을 보호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철거 재개발은 죽어도 안 된다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 장군을 잘 만나야 됩니다. 시장님의 컨디션에 따라서 전면 철거 재개발 재건축을 웬만하면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규제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정비구역 해제라는 조항을 보면요,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도 있다도 아니고 해제하여야 한답니다.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해제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사업 추진하세요라고 이제 관에서 이렇게 구역을 지정해 줬는데 안 하는 거지 뭐.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던가, 아니면 내부적인 조합원끼리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면 추진이 안 되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정비구역을 안 할 거면 해제를 합시다. 왜냐하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그 구역 안에 신축이나 증축이나 이런 개발 행위를 할 수 없게끔 묶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측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해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21조 정비구역 등의 직권 해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관에서 봤을 때에 제대로 추진 안 된다 그러면 아예 도시관리 차원에서 직권으로 해제를 하겠다 이런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성이 좋아야 되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안에 계신 분들이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정비구역 등의 추진 사항으로 보아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뭔가 이유가 있겠죠. 심각한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등등의 경우들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시
시, 도의 조례로서 정하니까 어느 시에서는 정비사업을 적극 권장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요. 어느 곳은 웬만하면 전면 철거 방식을 하지 말고 도시재생 쓸고 닦고 하는 쪽으로 가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시장님들의 기본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거니까 또 그렇게 하라고 시장을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 내용은 뭐냐면 정비구역을 해제 동의 또는 해제 신청, 직권 해제 등등등 그 구역이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해제가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구역들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날아가는데 그 해당 구역은 혼란스러우니까 가격이 바로 옆에 잘 진행이 되는 구역에 비해서 저렴하니까 그곳에 투자를 하게 되면 옆에 잘 진행되는 곳에 프리미엄과 같이 갈 거 아니냐, 차익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이 장이 14구역 구역 해제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이게 신문지상에 나타나니까 이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는 여러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돌려서 장이 14구역처럼 다른 구역들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맞다 틀리다 이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침체장에 빠져서 일반 분양을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면 결단코 찬성표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것과 같이 이제 같은 패턴으로 가는 부분들이 몇몇 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러니까 이런 쪽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했냐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시는 거죠. 저는 솔직히 아까 전에 출발할 때도 그랬지만 이거 도박입니다. 도박.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에 투자를 하잖아요. 되면 그 차익을 먹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설령 이번에는 되어서 수익을 받다 손 치더라도 다음에 또 투자하실 때 또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렇게 안 해도 투자할 때 천지가 투자할 때인데 왜 이렇게 도박처럼 부동산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메뚜기 때처럼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막 하는 거. 옆 동네 날아가고 가격들 막 상승하니까 따라가서 이제 그 근처에 비슷한 거 도박처럼 투자를 하는, 이거는 반드시 지향이 돼야 되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설령 한번 성공했다 손치더라도 다음번에 또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는 언젠가는 물립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확률입니다. 확률의 게임인데 이렇게 확률이 떨어지는 또는 확률이 50대 50인 이런 것은 하면 안 되죠. 거의 확률이 90% 이상 되어야 투자를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투자죠.